50세가 되면 손줄을 번쩍 들어 올릴 수 있거나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60세가 되면 넘어지려 할 때 스스로 몸을 잡거나 아니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위해 몸을 단련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이 두 가지 중 그 무엇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겨우 계단 한 층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양손에는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산 무거운 장바구니 2개가 들려 있습니다. 소나기가 타는 듯이 아파오고 심장은 마치 평생 운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늡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스마트워치는 당신이만보를 달성했습니다. 당신은 활동고리를 모두 채웠고 워치는 축하의 의미로 화면 가득 불꽃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건강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주변 친구들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당신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삶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겨우 몇 초 이상 들고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묘해집니다. 서류상으로나 건강관리 앱의 데이터로 보면 당신은 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적입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만 붙어 있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분명 에너지를 태우고 있고 심장과 폐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수 기록은 피트니스 광고의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 상황이 오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한강변을 몇 시간 동안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무거운 여행 가방을 선반 위로 올리려고 하면 가방이 마치 바닥에 본드로 붙어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수만 걸음이 소용없게 느껴집니다. 매일 걷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 진실을 밝힙니다. 당신은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며 깊은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진짜 물리적인 힘을 요구하는 순간은 다릅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무거운 가구를 옮기거나 혹은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찰나의 순간 당신의 근육은 그동안 배경 뒤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당신이 이 모든 약화 과정이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빠져있는 성실함의 오류이자만 보이환상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매일의 산책이 당신의 심장과 정신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정작 당신의 실질적인 근력은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 정확히 어떤 근육 섬유를 단련시키고 반대로 어떤 섬유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걷기 습관을 나를 지키는 단단한 근육 갑옷 단계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당신은 단순히 산책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봅시다. 우리 몸의 근육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단순히 우리를 이동시키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성격을 가진 2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근과 속근입니다. 첫 번째 팀은 지근이라고 불리는 느린 수축 섬유입니다. 이들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크기는 작고 차분하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합니다. 산소를 연료로 삼아 에너지를 아주 천천히 소모합니다. 불평 없이 몇 시간이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걷기나 줄서기, 그리고 가벼운 자전거 타기처럼 낮은 강도의 일을 반복할 때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불러내는 것이 바로 이 지근입니다. 지근은 결코 먼저 퇴근하지 않습니다. 지근은 쉽게 지치지도 않는 성실한 직장인과 같습니다. 당신이 매일 활기차게 걸을 때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근육 속의 지근들은 아주 훌륭하게 적응하며 발달합니다. 혈류가 개선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납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똑똑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변해갑니다. 기름을 아주 적게 쓰면서도 먼 거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연비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는 2번째 팀인 속근이 존재합니다. 속근은 폭발적인 힘을 내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나 역도 선수와 같습니다. 크기도 크고 훨씬 강력하며 드라마틱한 힘을 발휘합니다. 버스를 잡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거나 무거운 가구를 옮기거나 혹은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단하고 선명한 근육의 모습과 실제적인 힘은 바로 이 속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평한 땅을 거는 일상적인 행위가 이 강력한 속근을 거의 자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경제적입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지근을 먼저 사용하고 비상 상황이 아니면 속근은 대기합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지구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근육의 크기를 키우거나 실전에서 필요한 강력한 힘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지는 못합니다. 속근은 오직 높은 긴장감과 무거운 무게, 그리고 폭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잠에서 깨어납니다. 평소에 가파른 언덕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다면 이 속근들은 자신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서서히 잠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만 볼을 걸으면서도 이삿짐을 도와줄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잘 닦아놓았지만 당장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시스템은 방치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 라인이 매끈해지고 오태가 좋아져서 근육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체지방이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근육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조명 밝기를 조절해서 가구가 더 잘 보이게 된 것일 뿐 가구 자체를 튼튼한 것으로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3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근육량은요, 10년마다 3%에서 8%씩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사용하지 않았던 속근들입니다. 당신은 자동차의 정속 주행 기능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비상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야 할 가속 페달은 배경 뒤에서 녹슬게 내버려 두고 있는 셈입니다. 상쾌한 기분이 근육을 보호하고 있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매일 걷기 시작한 지 첫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벌써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거울 속의 다리가 갑자기 굵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걷는 동작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드웨어를 건드리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혈류량의 증가입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다리가 따뜻해지는 그 느낌은 당신의 몸 안에서 배달 시스템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의 핵심이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소통에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다리와 엉덩이, 근육의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율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걸음걸이가 매끄러워지고 보폭은 더 이상 투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매일 같은 노래를 연습하면서 음정을 틀리지 않게 된 셈입니다. 근육세포 내부에서도 에너지 저장 방식이 바뀝니다. 탄소를 연료로 만드는 능력이 살짝 좋아집니다. 갑자기 수천 칼로리를 더 태우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낡은 자동차가 괜찮은 연비를 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일만 볼을 걷는 지 3개월 차에 접어들면 이 적응 과정이 너무나 기분 좋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걷기는 숙제가 아니라 거의 자동화된 습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는 더 빨리 데워지고 호흡은 금방 안정을 찾습니다. 산책 코스를 다 돌아도 예전처럼 녹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리를 조금씩 더 늘려갑니다.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배고픔도 예전보다 안정적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거나 바지 허리가 헐렁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거울 속의 다리 라인은 더 선명해 보이고 당신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근육이 정말로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걷기라는 세계를 벗어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행 가방을 선반 위로 올리는 일은 온몸의 근육과 협상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버스를 잡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거나 손을 쓰지 않고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해보십시오. 그토록 건강해 보였던 당신의 몸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지구력은 올라갔지만 날 것 그대로의 힘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육 안에서 당신의 신체 시스템은 철저하게 편애를 해왔습니다. 그 수천 번의 쉬운 걸음들은 지근 섬유와 심혈관계에만 꿈같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심장은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하고 혈관은 적응했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직 걷기에만 특화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오래 버티는 시스템만 날카롭습니다. 점프하고 전력 질주하며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올리는 강력한 속근들은 단 한 번의 호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속근들은 아주 높은 긴장감과 폭발적인 노력, 그리고 진짜 저항에만 반응합니다.
평평한 땅을 걷는 운동은 성장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보의 환상입니다.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니 스스로가 훨씬 건강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집중력은 높아지고 체지방이 약간 줄면서 근육이 더 선명해 보이니 속기 쉽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그 시각, 당신의 최대 근력과 폭발적인 힘, 그리고 심지어 근육량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낮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존 시스템은 닫혀 있지만 유리를 깨고 사용해야 할 강력한 근력 시스템은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당신이 가장 자주 요구하는 것에만 자원을 쏟아붓고 나머지는 배경 뒤로 흐릿하게 사라지게 내버려둡니다. 이제 삶이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평온한 산책로 위에 있지 않습니다. 겨울철 한국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블랙아이스 위에 서 있습니다. 발이 쑥 미끄러지는 찰나의 순간, 당신의 생존 시스템은 0.5 초 안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몸을 바로잡아 균형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바닥에 부딪힐 것인가. 이 찰나의 순간에 평소 쌓아온 지구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20분 동안 꾸준히 걷는 능력이 아닙니다. 코어 근육과 발목 주위의 미세한 안정화 근육들이 내뿜는 단 한 번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수축입니다. 만약 평소에 이런 속근들을 깨워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몸은 존재하지도 않는 힘을 끌어쓰려다 결국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잠든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기 위해 몸을 굽힙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괜찮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오거나 소나귀에 힘이 풀리거나 혹은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걷기 운동은 이동 훈련만 시켰을 뿐 추가 하중을 관리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관절의 리듬을 익히게 하고 신경계의 협응력을 세밀하게 다듬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걸음마다 발과 엉덩이 그리고 뇌 사이에서는 아주 미세한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저항 운동은 다릅니다. 진짜 저항 운동이 없다면 당신의 힘줄과 인대 그리고 뼈는 진정으로 단단하고 회복력 있는 상태가 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관절은 단순히 관리되고 있을 뿐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당신은 앉아만 있는 삶에서 오는 뻣뻣함은 피할 수 있겠지만 몸을 비틀 때 발생하는 염좌나 바닥에 세게 착지할 때 생기는 피로 골절, 그리고 과사용 부상의 위험에는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잘 달리지만 요철에서 덜컹거리는 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거나 배낭을 메고 등산로를 걷거나 혹은 1시간 동안 친구의 이삿짐 박스를 옮기는 일 말입니다. 매끄럽고 효율적이었던 몸은 피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낮은 강도의 예측 가능한 일에만 익숙해진 속근들과 보조 근육들이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가지 편안한 속도로만 걷는다면 몸은 그 이상의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세포는 힘이 아니라 효율성에만 최적화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걷기에 경사도를 추가하거나 무게가 나가는 배낭을 메거나 혹은 전력으로 걷는 동작을 섞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바뀝니다. 근육과 뼈의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갑옷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니 걷기가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초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근육은 결코 유산소 운동만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진화적 유전자는 당신이 다시 무언가를 들어올리고 기어오르며 전력 질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매일 걸음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좌식 생활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움직임이 일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안도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간단한 습관은 걷기만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고대 운영체제의 스위치를 켠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근육과 관절 그리고 뇌는 수천 년 전에 작성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 걷기는 운동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인류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조상들은 아스팔트 위를 편안하게 산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동하다가 갑자기 먹잇감을 쫓거나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위와 나무를 기어오르고
물과 땔감을 운반하며 거친 지형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꾸준한 움직임과 짧고 강렬한 힘의 결합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 생활은 이 거대한 설계도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축소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설계도 중에서 걷기 부분만 사용합니다. 출퇴근이나 강아지, 산책 혹은 몇 층의 계단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은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고성능 오프로드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주위만 천천히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엔진이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근육 내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걷기는 주로 지근 섬유를 단련시킵니다. 인내심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섬유들은 꾸준한 에너지와 심장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끄러지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필요한 속근 섬유들은 신호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당신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밀지 않는다면 이 섬유들은 벤치에서 결코 호출되지 않는 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걷기는 생존을 위한 배경 리듬이었습니다. 이동하고 정찰하고 추적하고 이주하는 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박자 위에는 끊임없는 마이크로 워크아웃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사체를 들어올리고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중력과 싸우는 일들 말입니다. 이것은 뼈를 조밀하게 하고 힘줄을 튼튼하게 하며 근육이 혼돈에 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45살의 알렉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렉스는 하루에 8,000보를 걷고 그것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주말에는 도심 여행을 하며 친구들보다 더 오래 걸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동료를 위해 무거운 생수통을 갈아 끼워야 할 때 갑자기 팔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가구를 옮기는 일은 온몸의 위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버스를 잡으려고 짧게 달리기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매일의 걷기가 준비시켜주지 못한 종류의 힘이 필요할 때 몸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느낍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건강한 몸이 실제 힘이 필요한 순간에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화적 배선은 여전히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들어 올리거나 기어오르고 달릴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걷기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현대 생활이 꺼버린 당신의 설계도, 조각들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근력 동작을 실행해야 합니다. 진짜 반전은 당신의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 중독자가 될 필요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 모드에서 나를 지키는 갑옷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창한 헬스장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의 근력 처방전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경사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평한 아스팔트 길 대신 남산의 언덕길을 선택하십시오.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중력을 거슬러 몸을 밀어 올리는 동작은 당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경사진길을 오를 때 다리가 타는 듯한 느낌은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부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평소 걷는 배낭에 책 몇 권을 넣어 조금 더 무겁게 메고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 근육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이것을 럭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작은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코어와 등 근육까지 동시에 단련시킵니다. 당신의 세포는 이 높은 기계적 압박을 감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직후의 저항 운동입니다. 걷기를 마치고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집에서 5분 동안 스쿼트나 푸시업을 하십시오. 의자를 붙잡고 하는 간단한 스쿼트나 주방 조리대를 짚고 하는 푸시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생물학적 신호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단순히 오래 버티는 몸이 아니라 필요할 때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몸으로 말입니다. 이 작은 10분의 투자가 당신의 세포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강력한 힘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근육은 배경 뒤로 사라지는 대신 더 단단하게 뭉쳐 당신의 뼈와 관절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진짜 근력을 만드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보걷기를 넘어서서 실전 상황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엔진의 크기 자체를 키우고 프레임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이제 1년 뒤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직장과 가족, 그리고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당신의 몸은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미래로 나뉩니다. 미래일은 매일만 볼을 껐지만 근력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신은 성실합니다. 심장과 폐는 효율적으로 변했고 체지방도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당신의 지근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은 나이가 들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여전히 잘 걷지만 손주를 안아 올릴 때 팔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60세나 70세가 되면 단 한 번의 헛디딤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면 미래에는 다릅니다. 매일 같은 거리를 걷되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단 10분의 근력 운동을 더한 경우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우리는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야 한다는 신호를 매번 받았습니다. 다리와 엉덩이는 걸음마다 지면을 더 강력하게 밀어냅니다. 자세는 고다졌고 어깨는 하루가 끝나도 쉽게 처지지 않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무거운 여행 가방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아이들과 바닥에서 뒹굴며 놀아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70세가 되어도 당신은 단단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기억하며 관절 주위의 근육 갑옷은 당신을 단단하게 지탱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미래를 향해 몸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단순히 걸음수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위한 훈련을 하십시오. 걷기는 튼튼한 기초가 되지만 그 위에 근력이라는 업그레이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산책에서 언덕 하나를 넘거나 집에 돌아와 5분 동안 스쿼트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따로 하고 있는 근력 운동이 있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를 점검하는 시작점입니다. 걷는 사람들을 위한 근력 운동 시리즈입니다.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할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진짜 강한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걸음이 더 강한 당신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되길 응원합니다.